보수 우파란 무엇이고 진보 좌파란 무엇일까요? 막연하게 보수는 현재의 가치를 지키는 쪽, 진보는 뭔가 사회를 바꾸고 나아가는 쪽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말 그럴까요? 요즘 시국이 많이 혼란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파와 좌파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우파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애덤 스미스의 저서와 좌파에서 유명한 마르크스 관련 저서들을 찾아본 것이죠. 오병헌 박사가 쓴 한국의 좌파를 읽으면서 좌파를 진보라고 불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좌파 이론에서 주장하는 진보가 자유민주주의 입장에서는 진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인데요. 책에서 관련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좌파 이론의 토대를 이루는 유물사관에 대해 책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1. 한 시대의 경제적 생산력에 상응하여 나타나는 생산관계가 사회의 토대를 이룬다. 2. 이 토대 위에 그 시대의 법률적, 정치적 상부구조가 나타나고 3. 사회의 생산력이 발전하면서 낡은 생산관계는 올가미로 변하여 사회혁명이 시작되고 따라서 상부구조가 바뀐다. 4. 인류의 모든 역사는 경제적 착취 계급과 피착취 계급 사이의 투쟁의 역사인 바, 생산관계의 역사적 단계에는 아시아적, 고대적, 봉건적, 그리고 근대 부르주아적 생산관계가 있다. 5. 부르주아 계급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사회가 성숙해지면 무산 계급이 혁명을 일으켜서 사회주의 제도의 시대가 시작되고 6. 끝에 가서는 착취도 계급도 없는 공산주의 사회가 나타남으로써 인류의 전선은 막을 내린다. 다시 풀어서 보면 유물사관에서는 경제적 생산력을 두고 경제적 착취 계급과 피착취 계급으로 나누어서 보는데 현대의 자본주의 세계를 가난한 노동자 세력이 혁명을 일으켜 뒤엎으면 착취도 계급도 없는 진보된 공산주의 사회, 즉 인민민주주의가 시작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실패한 것으로 드러난 공산주의 사회를 미래의 진보된 사회로 보고 그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진보라는 이름을 스스로에게 붙인 거죠. 유물사관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봐도 문제가 많이 보입니다. 일단 세상과 사람을 착취 계급과 피착취 계급으로 구분하는 것부터 지나치게 이분법적이고 피해의식을 주입하는 것 같죠. 복잡다단한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고용해서 사업주가 될 수도 있고 동시에 피고용자로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선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진보된 사회라고 일컫는 인민민주주의, 즉 착취도 계급도 없는 공산주의 사회가 나타나면 어떤 동력으로 국가가 발전할까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능력의 개발과 도전, 그에 수반하는 위험 부담과 노력을 부의 축적이라는 형태로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성공이 독려되고 나아가 사회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사실, 이미 초등학생 때 다 배웠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동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국가가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다는 사실도요. 다른 나라의 시스템을 해킹하고 불법 사업을 벌여 자금을 벌어들이는 북한만 봐도 알 수 있죠. 이런 나라를 진보된 사회라고 절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과거의 좌파 이데올로기가 사회의 진보에 끼친 긍정적인 영향도 없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교육의 보편적 보급을 위해 무료 국민교육제와 여자 해방을 주장한 것 등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러한 사회운동이 결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이라는 최종 목표를 지향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좌파 이데올로기의 전유물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좌파, 마르크스주의자여야만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보편적 교육이 어느 정도 시행되고 있고 여성의 인권이 충분히 신장된 현대 사회에서 과거의 주장이 똑같이 진보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문제도 있고요. 좌파를 진보라고 볼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오병헌 박사가 쓴 한국의 좌파 내용을 근거로 살펴봤습니다. 저는 섬책방지기 서윤이었습니다.